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3년 만에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안보와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 이번 북한 핵실험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잠시 후에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가 이어집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까지 오늘의 전국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이요. 첫 수소폭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핵보다 한 단계 높은 무기라고 하는데 결국 오늘 실시한 것이 공식적인 4차 핵실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북한의 주장처럼 1차 수소탄 실험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결국 그것은 1차 수소폭탄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 군 당국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폭발력이랄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폭탄 실험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또 한편으로 보이는 게 네.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3차 핵실험까지의 그런 실험의 연장선상 또는 수소폭탄 실험일 수 있지만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네. 그런 실험적 차원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이렇게 본다면 4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지난해 11월에요. 이미 올해에 4차, 5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첩보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정말 정부는 몰랐을까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월 12일에 수소폭탄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는 전체적으로 북한이 좀 과장된 형태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일반적인 평가였고. 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그 이야기를 꺼낸 뒤에 지금 뭐 거의 한 달도 안 된 27일 만에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내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속도가 빨랐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런 징후랄지 이런 게 그렇게 그다지 노출이 안 된 상황에서의 상당히 그 정광석화와 같은 실험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외부에서 그런 북한의 핵실험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이 서방과 중국의 전문가들은요, 이 수소탄이라고 하기에는 위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게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한 건지 아닌지 이 확인할 방법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공기 중에 그런 수소폭탄 이후의 흔적들이 포집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실험이 지하 갱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폭발력이나 이런 게 그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실험이 과연 그런 북한이 발표한 것 정도까지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2월에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처음으로 언급했고요. 한 달 만에 아주 그냥 정광석화처럼 실험 성공까지 공식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예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정대로 준비를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의 상황을 우리가 역추적해보면 북한 나름대로 그런 핵실험, 그것이 수소폭탄이 됐건 아니면 4차 핵실험이 됐건 그런 실험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상당히 좀 서둘렀다는 흔적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모란봉학단 철수 이후에 북한에서 그 핵실험의 준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네. 1월 3일 날 또 보면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핵실험과 관련된
그런 그 사인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우들을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를 해왔는데 좀 최근 들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다. 또 뭐 공교롭게도 내일 모레가 김정은 제1위원장 생일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또 7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그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서둘러서 이번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타이밍이 좀 이 미묘한 점, 이게 궁금해요. 3차까지는 협상 중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그냥 갑자기 수소폭탄을 터뜨렸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제 협상은 필요 없다. 더 이상 뭐 미국이나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지금 보면 북중 관계도 썩 좋지 않고, 네. 북미 관계는 뭐 더더욱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미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적극적으로 의식하는 그런 행보보다는 네. 일단은 대형 사고를 터뜨리고 나서 뭔가 국면들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 네. 그 과정에서 미국 대선 과정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국정연설을 바로 앞둔 상황인 지금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차원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번 핵실험을 했고 그것이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 또 중국을 상당 부분 또 흔들어 놓는 이런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런데요. 이 얼마 전 네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요. 거의 네네. 좀 차분하게 대화 국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그렇습니다. 강조하고요. 그런데 네네.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공식화했다. 그럼 이게 네.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뭐 이게 병진 노선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양면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 또 경제 강국 이 부분들을 강조를 신년사에 분명히 했던 건 사실이고 핵 부분은 뭐 전혀 핵의 그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경제 또 주민생활 개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그 무력 시위를 강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지금 그 쌍두마차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 끌고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교수님. 보면, 예. 네네. 이후의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 남북 관계는 뭐 올 상반기까지 남북 관계는 뭐 꽁꽁 얼어붙는다 이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국면들을 좀 더 북한도 계속 이것을 강경 일변도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로만 또 상황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올 하반기 정도의 대화 쪽에 어떤 방향을 트는 그런 노력들이 한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재만 갖고는 풀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또 대화의 또 출구들을 찾는 다양한 또 국제적인 노력이 그 제재와 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나올 그 안보리의 뭐 입장이나 결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